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때까지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을 조금 포괄하면서 개략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요. 우리가 이 사주명리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입니다. 자연의 변화. 자연의 변화입니다. 자연의 변화. 자, 자연의 변화가 변화무상하잖아요. 자, 자연의 변화가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간지라는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자, 간지라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간지가 천간은 갑부터 개까지, 그 다음에 지지는 자부터 해까지 해서 이게 10개, 12개란 말이에요. 자연의 변화가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와의 관계에도 형충, 파해합, 생극제와 천간은 생극제하죠. 지지는 형충, 파해합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무상하니까 간지 자체도 그냥 글자 자체만 둥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자체가 변화무상하게 일어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양이 있고 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할 때 음양의 관계란 말입니다. 음양의 관계. 자, 음양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 오행이단 말입니다. 오행. 오행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목, 화, 토, 금수로 우리가 보고, 오행을 생하는 것이 있고 극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했죠.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한 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면은 비식, 재, 관, 인. 비식, 재, 관, 인을 통칭적으로 해서 우리가 십신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비식, 재, 관, 인에서 비는 비견, 급재, 식은 식신, 상관, 재는 정재, 편재, 관은 정관, 편관, 인은 정인, 편인.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죠. 일간이라는 것은 태어난 일이죠. 내가 태어난 날짜죠. 날의 천간을 기준으로 한다.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의 생극재화,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나와 같고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는 것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베이스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 여기에 대한 출발을 베이스를 놓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명리학의 전반적인 가장 큰 틀입니다. 그게. 이 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조금 덜 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잡고 본인 자신의 사주 또는 배우자 또는 자식의 또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를 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잃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팔자에서 오행적으로 강한 세력이 있고 오행적으로 약한 게 있단 말입니다. 강한 것은 들어주고 힘을 빼주고 극해주는 요소를 우리가 사주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용신이라는 역할을 가지는 거고, 격이라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것처럼 지장간 자체에 있는 부분에 본기가 투관되거나 역이나 중기가 투관되거나 아니면은 투관된 지지의 세력을 두 개가 다 투관이 되면은 지지 안에 지지에서 어떤 세력이 강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격을 잡고 그 오행의 세력의 강약 여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화를 맞춰주는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용신이라는 부분을 잡았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오는 전반적인 큰 틀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사주를 놓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를 놓고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주를 우리가 푼다는 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할 때는 통변이라 합니다. 통변. 말을 한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주명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비견급제 식신상관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된다.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활동적이 될 것이고 나의 의지력,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이 화를 생한단 말입니다. 화는 목 입장에서 화는 식상이라고.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병화나 정화를 만난 거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생하는 것은 나의 의지력, 표현력,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먹을 복도 된단 말입니다. 식신은 먹을 복이랍니다. 식신은 음양이 같죠. 이거는 먹을거리. 이건 식복이랍니다. 식복. 그러면 여자 팔자에서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가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자식성이야. 또 지지에 만약에 진술충미가 있다. 이것이 있으면은 자식성이 된다고. 자식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하는 것이 이제 식상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극하는 것이다.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목극 토잖아. 목이 토를 극하게 되면 내가 극하는 것은 뭐냐? 재물이다, 재물. 이게 이제 우리가 재석이 내서 이 재물로도 보고, 이거 아버지로도 보고, 또는 여자 팔자에서는 시부모, 시모, 시엄마가 된다고. 왜 시엄마가 되냐면은 금은 나를 극하잖아요. 금극목하잖아. 나를 극하는 남편을 놓은 게 토거든. 토생금이 하잖아. 이게 시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기준, 여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우리 시류명리학 책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이 생극재화의 모양에 따라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이치를 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 토, 금, 수단 말이지. 이것이 목이 가도 되고 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다. 내 사주팔자에 태어난,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시에 일간의 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이 되고 이게 을이 되고 십간의 천간이 된다고.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생극지하를 놓고 육진이라는 것을 배합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자, 그러면은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샘플 사주를 하나 봅시다. 샘플 사주를. 알고 계신 거. 신해. 예? 신해. 신해. 경신. 신해. 경신. 경신. 경자. 경자. 아니 병자. 병자. 병신이 병신 병자. 병신 병자. 네, 정유. 정유. 여자. 자,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기준이 되죠. 이 병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병화가 기준이 되면 병화 입장에서 생하는 게 뭡니까? 화생토죠. 이게 기준이니까 화생토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토가 되는 것이 팔자 여기는 없죠. 그러면 이제 화가 극하는 것은 화극금이죠. 불은. 불이 금을 녹이잖아. 그러면 이 팔자에서는 이게 여자 팔자다. 자, 그럼 여자 팔자에서는 가장 중시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남편이야. 남편이 가장 영향력을 내한테 많이 준다고. 그럼 자매 자식. 그럼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잖아요. 병은 화란 말입니다. 화를 끄는 것은 뭡니까? 수잖아. 물이 나를 끄잖아. 이게 내 남편이야. 그러면 이 팔자에서 남편성이 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남편성이라고. 이게 자수. 해자축 할 때 자수. 요거는 뭐냐면은 신금이지만은 안에 임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인신사회에서 신자지는 물이라 했잖아요. 수라 했잖아, 수. 그럼 요 안에 임계수가 들어있고, 요 안에 임수가 있고, 요 안에 임수가 또 있다고. 그럼 이 팔자에서는 수가 많죠. 그러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나를 극하는 것은 관리한다고 표현하고 제어한다고 표현하거든. 이 관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용도가 달라요. 직업적인 용도로 갔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직업을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수 입장에서 화를 보잖아요. 수 입장에서 화를 보면은 많은 수가 화를 하나를 보고 있잖아. 그죠? 자, 잘 보세요. 이게 화가 하나 있잖아요. 화가 하나 있는데 밑에는 수잖아. 일단 보이는 것이 세 개의 수가 화를 하나를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수가 나를 극하지만은 사회적인 용도로서는 손님도 되거든. 손님도 되고 남편도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많은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는 객이니까 일단은 나는 인기는 있겠지. 인기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는 있지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간섭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냐고. 피곤하다고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 피곤한 수를 극제하고 제어하는 건 뭡니까? 수를 제어하는 건 뭐고?
물을 가두는 건 뭐가 가둔다 했지? 토극수. 근데 이 팔자에서는 토가 없잖아. 토가 없거든. 근데 이 팔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식이 놓으면은 화생토잖아. 화가 토를 놓잖아. 이 팔자에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은 이 남편을 제어하는 거예요. 남편을 제어한다고? 남편을 제어할 수 있다고. 남편이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입장에서. 수가 나를 극하니까. 이 남편으로 보고. 근데 자식을 놓으면은 토가 수를 극하잖아. 토극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면 자식으로 봤을 때는 그럼 오히려 토잖아요. 토는 하나고 수가 많아. 그럼 자식으로 봤을 때 본인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는 건가? 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오행의 상생상극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 밸런스. 지금 내가 물에 떠내려갈 판이야. 그런데 자식을 하나 딱 놓으니까 신랑이 말을 듣겠나, 안 듣겠나? 나를 괴롭히던 신랑이. 토국수. 그러니까 자식이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더 많은 그렇지. 많은 자식이 제어를 근데 토가 없잖아요. 근데 토가 없지만은, 자식이 토가 역할을 하잖아. 아, 자식이 놓으면 이 사람 일단 그래도 제어가 되겠죠. 근데 이 팔자에서는 화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는 불을 타는데, 불을 타려고 하면, 불이 끊임없이 계속 타려고 하면 뭡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잖아. 그럼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이 많아야 되냐, 작아야 되냐? 자식이 많지가 않아. 자식을 많이 놓으면은, 안 그래도 불이 없는데, 근이 없는데, 근본 뿌리가 없이, 연료가 없이 계속 내가 내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한둘이만 놓으면 되지, 그거 서너 명 낳아버린다. 이러면은, 이 사람 자체가 못 견디내는 거야. 그래서 항상 화는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항상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금이에요? 뿌리가 화잖아. 목이나 화가 와야지. 목생화잖아. 목이랑 화가 와야 되는. 그러니까 생하는 거죠. 없잖아, 뿌리. 여기 그리고 또 목도 없잖아. 목도 없고 화도 없잖아요. 목도 없고 화도 없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식은 별로 아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풀이하는 거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팔자에서는 천간에 그래도 내하고 같은 병정화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잖아. 병정화가 내하고 같이 있잖아. 오행적으로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힘이 되겠나 안 되겠나? 힘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 왜냐면 자기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간섭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면 뭡니까? 원군을 다른 데 가서 요청하듯이 주변 관계가 좋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크를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의 인자들에게 유대관계가 좋고, 일단 화 중에서 병화란 말이야. 병화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란 말이야. 정화는 뭐라고 했냐면 달빛이라고. 병화는 태양으로 보고 정화는 달빛으로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되게 밝고 활달해, 기본적으로. 막 밝고 활달한 기운을 가졌다고, 생각이나 정신을 가졌다고.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은 언제 집니까? 겨울에 지. 아니, 태양은 저녁에 지잖아. 서쪽에 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태양이니까
저녁만 되면은 힘이 메롱돼 버린다. 에너지가 딸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녁에 맥을 못 쳐. 그러니까 태양이 낮에 에너지를 쓰잖아. 그래서 일을 뭐 낮에. 그렇지. 낮에 하고 밤에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맥을 못 쳐. 그럼 그게 병화가 이게 세 개를 쓰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놓고 하다. 인간의 범위의 삶을 다 그래요? 대체로 그래. 대체로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의 법이라고 했잖아. 제가 풀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병화, 정화를 예를 들었단 말이야. 정화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정화하고 일간으로 태어났으면 밤에 잘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겠어요? 견뎌내지. 왜? 달빛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뿌리가 없어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된 팔자를 풀이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을에 태어났다. 병화가 가을이면 서산에 지는 그 태양으로 본다고. 근데 그런데다가 여기가 신과 자가 합하면 수가 되잖아. 그죠? 신자가 수가 된댔죠. 그 다음에 또 횟수가 여기 있잖아. 그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수하고 금수가 많이 있으면은 자기 에너지를 다 뺏기거나 그걸 받기 때문에 이 수의 세력으로 자기가 힘이 그냥 쏠려가가지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게끔 되는데 다행히 천간에 여기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가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따질 때, 격을 따질 때도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종격이라고 한다고. 종격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뿌리도 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종격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조력자가 있음으로써 자기를 안 버리고 이쪽 큰 세력 쪽으로 안 쏠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팔자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생조하거나 요 수를 극하는 운에 오면은 크게 발복을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양을 옆에 병화가 아예 없다면 틀려져야 되는 입장이? 그렇지. 틀려지지. 그때 또 틀려지겠고. 그렇지. 그때 이 변화를 잘 읽어내야 돼. 변화가 무상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변화가 변화무상하듯이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도 변화무상한 체계로서 인명리학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날이라 하더라도 변화무상하잖아. 우리 인간사 자체가 얼마나 변화무상합니까? 자연의 변화무상함을 글자 속에서 다양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론을 우리가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파이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주를 풀어간다. 그럼 이 사람 용신은요? 이 사람 용신은요, 비경급제지. 그래서 이 사람은 비급이나 인성이잖아. 생하는 거니까 없잖아. 목이 없잖아. 목이 건이 되잖아. 밑에 지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글과 학문 배우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화를 생하는 것은 목이잖아. 목은 이 팔자에서 인성이잖아. 그래서 인성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글과 학문이라. 아, 저 사람 인성이 돼 있네. 많이 배운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를 생하는 것은 목이란 말이에요. 목을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을 이제 우리가 글과 학문 자격, 글 학문 자격으로 우리가 통칭적으로 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글과 학문 자격, 그러니까 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용신은 나무네? 나무가 아니고 오행적으로 봤을 때 목화라고 그래요. 화가 있는데도 화가 있는데 약하잖아.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있으면은 약하지 않는데 없으니까. 지지에 불이 없어? 뿌리가 없잖아. 연료 공급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주변의 유대관계를 되게 잘 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적인 부분의 요건을 이미 팔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벌써 그 사람이 그런 삶의 모양을 딱 갖추고 있어요. 딱 갖추고 있다니까. 그럼 이분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사업을 하게 된다고 이러면 꼭 배우자가 동업을 해야 된다. 자기 남편이 끼어야 돼. 근데 배우자 자체가 이제 꼭 껴야지만이 가능한데, 배우자가 끼는 것 자체도 좀 싫어하고, 그냥 대세적으로 조직 사회에 그냥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사업의 인자는 부족하다. 왜? 내가 다른 사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질라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힘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게 다 팔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주 팔자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글자만 가지고 논했잖아요. 근데 글자만 가지고 사주를 못 풉니다. 사람도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뭐 생긴 모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상치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단 말이야. 글자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부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손님이 많이 보고 있다고. 아니,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나 남자잖아. 수극화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봤을 때 이 여자를 보게 되면은 수극하니까 돈으로 보겠지.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 수극하니까 재물이잖아. 그죠? 내 입장에서는 내 손님이잖아.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남자를 상대로 하는 장사 가능하겠죠. 하면 괜찮아. 그렇지. 남자를 상대로 하면 원래 안 좋은데 하려고 하면은 남자를 상대로 하는 품목. 남성을 상대로 옷을 팔아도 남성복, 팬티를 팔아도 남성 팬티 위주로 사업 비즈니스를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우리가 격으로 보거든요. 월지를. 이게 월지입니다. 신월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월지입니다. 이게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뭐로 봅니까? 화극금이죠. 그죠? 화가 금을 보면 뭡니까? 돈으로 봅니까? 뭐 남편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화극금. 금. 내가 극하는 거단 말이야. 내가 극하는 것. 내가. 화극금. 내가 극하는 거는 재물이란 말이야. 나를 극하는 거는 남편이고, 수국화는 물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 그거는 남편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근데 재물인데 음양이 같죠? 병화 신금이니까 이거는 양의 청간과 양의 지지를 가졌기 때문에 편재란 말이야. 편재는 편향된 재물이기 때문에 사업 재물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재물적인 욕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재물적인 기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약하잖아. 뿌리가 약하지만 그런 마음과 욕심은 있지만 내가 사업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병화, 정화가 여러 돼 있잖아. 그죠? 내하고 똑같은 인자이기 때문에 이 인자를 비견급제라고 하거든. 비견급제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금을 노립니까? 안 노립니까? 노리죠. 그럼 사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재물에 대한 분탈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이 사람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수를 이루잖아. 수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내 배우자 안에 있는 부분하고 합쳐져 있는 모양이니까 제 금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리잖아. 일주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낀 사업, 배우자가 조금 관여를 해주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랑 같이 하는 사업. 그렇지.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직장 생활이 무난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일간의 오행을 기준으로 생하고 극하고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가지고 했죠. 거기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눠지는 걸 내가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오시면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무난하겠죠. 자, 이게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데 음양이 달라서 그래요. 음양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주를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 기본이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전문 용어예요. 이 기본적인 전문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에 화극금이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리고 수가 하나, 둘, 세 개 요리 돼 있죠. 그럼 이 사람 여기도 천간에도 금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망가짐은 재물과 관직에 대한 욕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나 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싶지만 혼자서는 취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합심을 하든 동업을 하는 인자를 가진다고.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을 한다고. 그럼 동업을 하는 인자들은 뭐냐면은 남들보다는 내 배우자 같이 동업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자 동업 또는 남자로 치면 처동업이라고 한다고. 이런 팔자들을 우리가 재물을 크게 보는 시인데 힘이 약하니까 제다신약이라고 한다고. 이는 팔자를 제다신약 팔자라고 한다고. 제다신약. 재물은 많단 말이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그걸 자기가 취하지를 못해. 재물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욕심은 꽉 있는데 못 취한단 말이야. 사람 환장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아우러서 조직생활을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냐면은 재물을 다루는 일이니까 경리 파트, 재무 파트 또는 뭐냐면 나무 재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보험, 정권, 금융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요. 이런 쪽에. 마케팅 쪽에 있어요. 네? 마케팅. 이런 쪽에 있다. 그 적성이 맞다는 거겠죠? 그렇지. 그게 적성이 맞다는 얘기죠. 좋아요? 네? 좋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다 맞아요. 인기가 많아. 머리도 잘 돌아가. 근데 이제 약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뻐그대지. 뻐극된다고. 이제 주변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항상 욕심을 자기가 채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간, 일간과 월지가 어떠한 음양의 상생상극 비화의 관계,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나하고 같거나 나를 극하거나 나를 생하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서 십성적으로
정제냐, 편제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비겁이냐, 재성이냐, 식상이냐를 따지면은 그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특질이 된다. 사회적인 용도.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용도로 써먹는 기질이거든.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재물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질은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주를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툴은 결국 오행의 상생, 상극, 비화의 모양에 따른 세분화시킨 거다.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선생이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 뭐냐면 통변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분 같은 예를 들어 지지에 네. 토가 하나 깔렸었으면 더 뿌리가 돼서 괜찮았겠죠? 이제 토가 하나 있었으면은, 뿌리도 있었으면? 토가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토가 없잖아. 화생토단 말이야. 토가 있으면은 화의 입장에서 토는 내가 생하는 거지만 내 손발과 같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가 생하는 것이 자식이잖아. 자식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 내 손발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은 나의 표현력, 나의 어떤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다른 말로 내 창조성도 되고 천재성도 된다고. 그런 것 없이 손발 없이 재물을 탐하려고 한다고. 그럼 욕심쟁이가 아이가. 욕심쟁이지. 그리고 뭡니까? 그냥 재물이 아니고 편재란 말이야. 큰 욕심을 부리는 머리를 쓴다고. 그럼 도둑놈 심보가 아이가. 도둑놈 심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둑놈 심보 있지. 손발도 없으면서 저걸 먹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쓰잖아. 식상은 내 손발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화생토라는 건 이제 일간의 기준을. 그렇지, 모든 것이 일간의 기준이야. 아니 토를 보는데 토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토가 없으면 손발이 없이 내가 재물을 먹으려고 하잖아. 그럼 심보가 보통 심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무조건 일간의 기준으로. 그렇지, 일간의 기준이지. 뭐든지 일간 기준. 사주의 기본 해석의 기본 툴은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나눈다. 십신 또는 십성 또는 육신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고, 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격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월지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튀어나와야 되는 튀어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르게 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걸 합쳐버리잖아. 병신합으로. 그러니까 이 직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제 편재를 쓰기 때문에 편재는 사업재물이고 큰 재물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토가 없이 식상이 없이 돈을 취하려고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토가 있었으면 현재를 깔고 있으니까 재물이 하려고 하지. 그는 협동 능력이 더 좋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개운법이 뭐 흙을 내가 많이 뭐 그런 것도 되죠. 옷 같은 것도 이제 전원주택에 살든가 아니면 옷 같은 것도 이제 내가 조금 이런 황색 계통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전원주택에서 뭐죠? 앞에서요? 예? 전원주택에서 땅의 지기를 많이 먹는 것도 좋지. 그래서 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코치해 줄 때는 옷 같은 것도 이 사람 되게 밝은 걸 좋아할 거야.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잘 입고 그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화는 뭡니까? 화는 화려한 거잖아. 화려한 색이 붉은색이잖아. 그러니까 색깔 그러니까 색깔 분홍색, 밝은 색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부족한 오행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은 색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색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은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다르게 또 이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금침 같은 거 또는 색깔 좀 그렇지. 예. 그런 색을 가진 이제 침구류 같은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임자. 자, 임자? 임자 왜 생각? 임자 개묘 각자 값을. 천천히 해야지. 임자, 임자 개묘. 개묘 각자 값을. 갑자, 갑술. 여자. 자, 봅시다. 이거 많이 본 사람이네. 자, 이분은 이제 연, 월, 일, 시단 말이에요. 자, 기준이 뭐냐? 일간의 기준이 되겠지. 이게 기준이야. 간목이 기준이지. 이제 우리 사주팔자의 명리학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게 기둥이라고. 하나의 기둥. 이게 두 개의 기둥이죠. 세 개. 이게 네 개의 기둥이니까 사주라고 한다고.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게 분리하면 어떻게 돼? 글자가 몇 개예요? 그게 팔자야. 이게 팔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개. 그래서 사주팔자야. 그 중에 일이 나가야 이 태어난 일의 천간이 내 기준이라고. 그 이게 천간이 기준이 되는 게 왜 기준이 되냐면은 사람 몸으로 치면 머리잖아. 머리 잘리고 나면 몸에 무슨 필요가 있어? 안 그래요? 우리가 몸이 연간에 잘리 나가도 머리만 살아있으면 살아있잖아. 그래서 천간은 정신으로 보는 거지. 의지 정신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분이 태어난 계절이 묘월에 태어났다고. 그래, 묘월이면 인월, 묘월, 진월이 봄이잖아. 근데 봄 중에서도 가장 간목이 힘이 강한 묘월에 태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팔자에서 격으로 치게 되면 이것은 양인격이라고 하죠. 양인격이라고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염소가 황소가 뿔을 내 가지고 들이받는단 말이야. 용감하겠지. 용감하지. 칼을 찬 격이란 말이야. 주머니에 내가 칼을 차고 가는 거야. 주머니에 칼을 차고 가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심이 있는 여인하고 배포가 있고 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 그리고 묘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여기 보면 수가 몇 개 있어요?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그러면 우리가 목을 생하는 건 뭐냐면 수죠, 수. 그럼 수생목인데 수가 너무 많아. 그럼 수는 자기한테 좋은 역할을 할까? 좋지 못한 역할을 할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좋지 못하겠지. 그러면 수는 내 팔자의 기준으로 해서 나를 생하는 것이니까 인성이야, 인성. 인성은 여자 팔자에서 인성은 뭡니까? 엄마. 내 엄마도 된다고, 엄마. 쉽게 얘기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강한데 계속 니 이거 더 먹어라, 이거 더 먹어라 하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되거라, 착하거라, 뭐든지 잘해야 된다면서 잔소리를 하겠지. 그죠? 간섭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엄청 싫어하지. 아까 부모가 하는 거 아니면 뭐 사망이 뭐든 다. 나는 다 안다. 씨부리지 마라. 이 사람이 기질은 나는 다 알고 내 알아서 할 도리내 할 테니까 내한테 가슴 하지 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는 기질이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은. 그게 원래 묘가 간목이 묘월에 있고 자수가 수생목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수가 또 목을 생하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간섭하는 걸 좋아하냐고 싫어하지.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은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성격이 됐다고. 격이 됐다고. 격이 딱 갖춰져 버렸죠? 갖춰져 버렸다고. 그런데 인성적인 요소, 주변에 있는 간섭이라든지 주변에서 어떤 어드바이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야. 왜? 스스로 자기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기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강한 수기도 빼주고 자기도 자기 에너지를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운이 뭐가 좋을까? 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지. 그렇게 되면 화가 있어야 돼. 그렇지. 화. 팔자에 화가 있나? 화는 팔자의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지. 그럼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겠나 안 하겠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근데 화가 없다는 거는 자, 화가 없으면 자식이 안 놓나요? 결혼하면 자식 놓잖아. 내 팔자에 자식이 없지만 일단 자식을 놓잖아. 없는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내하고의 인연적인 관계가 소홀하겠나 친밀하겠어요? 자, 나는 친밀하단 말이야. 상대는 소홀할까 친밀할까? 상대가 소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왜? 나는 거기에 집착을 느끼지만 상대는 내 팔자에서 설계가 안 된 거야. 그럼 내가 쏟아붓지만 상대는 그게 왜? 그런 게 없는 거야. 내 팔자에. 화가 약하거든. 약하다고. 여기 화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꺼져 있는 화라고. 그럼 꺼져 있는 화가. 자, 인호술이잖아요. 인호술은 화로 보는데 술이 요 안에 술 중에 정화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거라고. 보호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 화의 기능은 소중하지만 내하고 인연이 조금 약하다고 봐야지. 자식으로 약한 거죠. 아니. 내 자식에 대한 정감, 애정. 그렇지. 그렇지. 관계론이 조금 소홀하다. 소원하다. 서먹서먹한 그런 건 아니고 조원한데 그 관계론 자체가 완전 그러니까 그렇지. 조금 허실하다. 자신 있어요? 있지. 좋아하는데 이게 그만한 자식이 좋아할 자, 그러면은 않는 게 오히려 어차피 더 좋지. 자, 그러면은 자, 이 팔자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강하고 수기가 나를 갖다가 목기로서 계속 행해주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강한 데서 수가 나를 계속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수해가 들은 거야. 눈이 많으면은 수기 자체가 뭡니까? 나를 부패하게 하잖아. 썩게 만들잖아. 그러면 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그럼 팔자에 토가 어디 있어요? 토가 없잖아요. 토가 여기 가져가 쬐끔이 술토죠. 이 술토는 가을의 량이잖아, 량. 그러니까 건조한 토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아주 좋지. 아주 좋지. 부족하지 않아요. 수액. 아니, 들어보라. 아주 좋죠. 기본적으로 가을의 토는 수기가 쫙 활려가 들어가 있는 뭡니까? 화기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완전히 건조한 토거든. 건조한 토기 때문에 수기를 나름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팔자에서 간목 입장에서 토는 뭡니까? 토는 관입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뭡니까? 토, 목생화, 화생, 토잖아. 극해주는, 내가 극해주는 건 뭐야? 내가 극하는 거죠.
목이 토를 극하잖아. 목이 토를 극하면 뭡니까? 재물이잖아. 재잖아, 재. 목생화, 화생토. 내가 극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극하고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물이거든. 근데 음양이 같으면 이게 정제가 편제가? 음양이 같은데 편제지.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란 말이에요. 편제. 편제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업 재물이가? 기울어져 있는 재물입니까? 안정적인 게 아니고 기울어져 있다. 편제는 뭐 사업 재물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 수를 극을 하겠죠. 그럼 사업으로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야지. 직장생활은 안 맞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프로의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야. 양인을 격으로 했다. 양인은 격이니까 뭐 인성을 대용하거든. 양인은 인성을 대용한다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인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걸록격이란 말이야. 근데 걸록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면 그건 양인격이라고 해요. 양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밀면은 그냥 대차게 밀고 나가. 근데 그러한 강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또 수생목으로서 계속 나를 하게 되면 나는 도움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귀찮은 거야. 그런 것 자체도 필요 없어, 나는. 그럼 뭐로 떨쳐버리냐면 이 사람은 재물로서, 돈으로서. 아, 필요 없어. 내가 돈 벌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은 이 술토, 재물인데 재물로서 이 수기를 극해버린다고. 술을 극해버린다고. 그러면은 말년에 이 술토궁이 여기 딱 들어와 있잖아. 말년에 이게 연월 일심 이게 말년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지금 이 글자를 쓴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술은 뭐냐면 개술자잖아. 이게 개술자거든. 아시죠? 개라는 것은 개가 막 그 천지 사방을 돌아다닐 것 같지만 개의 습성은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는 지 동네만 간다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전봇대 있으면 다리 들고 찍 싸고 또 가다가 다리 들고 찍 싸고 그 동네만 돌아. 순찰하는 거야. 지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개는. 근데 이 개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려한 것을 덮었잖아. 화기를 덮었잖아. 화려한 것을 덮었죠. 그러면은 불빛이 이 안에 있잖아. 개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걸 뭐라 합니까? 목욕탕. 우리 목욕탕 가면 가만히 주인이 앉아가지고 개처럼 앉아 있잖아. 돈만 받고. 여관이나 모텔, 호텔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 카운터에 가만히 있으면 손님 오잖아. 그죠?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읽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호텔, 모텔, 스포츠, 레저, 관광, 요런 쪽. 요런 쪽에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개처럼 앉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질적인 부분을 쓴다고. 내가 다니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쪽 사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팔자에서 관이 여기 신금이 하나 여기 있잖아. 신금. 우리가 가을은 신유술이죠. 신유술인데 요 술 중에 신금이 여기 딱 앉아 있다고. 요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 지장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내 남편이야. 이게 내 남편이 맨 마지막까지 딱 개술자처럼 앉아가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 내하고 헤어지겠나 못 헤어지겠나? 못 헤어지지. 근데 내하고 일주는 나란 말이야.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 남자는 인호술이라는 계도를 가진다고.
나는 신자진이라는 궤도를 가진다고. 인호술은 뭡니까? 오행으로. 인호술은 화죠. 신자진은 뭡니까? 수죠. 수화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그럼 떨어져 지내야 되나? 안 떨어져 지내야 되나? 떨어져 지내는 내 남편이 개처럼 앉아가 늘 지켜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도망가겠나? 안 도망가겠나? 도망은 못 가지. 같이 떨어져 지내는 모양이 뭡니까? 잘 사는 모양. 뭐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그런 관계. 아까는 저기 하셨을 때, 뭐, 이렇게 관계, 주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게 있다. 있죠. 근데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비즈니스 파트너? 뭔가 일을 확장을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야 이게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래 일을 키우려면은. 근데 지금 제가 막 망설이는 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 그거를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키우지 못하고.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그 전에 분은 보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소띠가 좋다. 소띠. 제가 왜냐면 아까 잔소리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은 아예 안 되겠네요. 안 되지. 동업은 아예 안 되고. 동업 안 되지. 독자적으로 가는데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시되 그 직원들을 쓰되 돈을 조금 더 주라. 돈을 다른 동종 업종보다도 더 주면은 더 말을 잘 들어요. 더 말을 잘 듣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 개술자라는 부분들이, 개술자는 뭐냐면 여기 묘한 글자거든. 여기 있는 팔자에서 이 안에 정화라는 글자도 있고 신금이라는 글자도 들어있다고. 정화는 식상은, 여자 팔자에서 식상은 자식도 되지만은 부하직원도 된다고. 부하직원도 충성스럽다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를 따로 외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내 직원에게 일정 지분의 권한을 줘야지. 그렇게 하면 따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개술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정화가 식상이. 어쨌든 좋은 개념을 봤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그렇지, 있지. 근데 생각을 꼭 사업하는 사람 인자로만 봤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되 개런티를 걸으란 말이야. 이러한 프로젝트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지분율을 니한테 줄 것이다 라고 계약을 하고 가면은 충성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부려야 돼. 본인은 기본적으로 강한 기질에 주변에 간섭 싫어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질러야 되는 사람이 주변에 같이 붙어 있었다 사업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랫사람을 써야 되는데, 아랫사람 월급 주고 하는 것보다도 비즈니스 파트너 겸직 하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의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걔의 안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특출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다고 찾아보면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쓰면서 포지션을 딱 주면서 이제 동업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아래 직원 겸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그렇게 이제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자식은 아까 소원하는 관계가 원래 그게 깔려 있다면 제가 자식이 아예 지척을 아예 버리는 게 낫네요. 그렇지. 그리고 자식궁 자체가 여기에 격각을 먹었잖아. 충을 먹었잖아.
궤도가 다르잖아. 떨어져 지냈죠. 신랑하고 똑같이 떨어져 지내는 모양이니까 마음 놓고 그냥 지내는 게 잘 산다. 뭐 간섭하지도 말고 가만히 놔두면 돼. 그런 느낌. 자기, 왜냐면 이거는 배우자 궁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걔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내들의 삶을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이지?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 왜냐면 이 남편하고는 맞아. 애하고. 이거 같이 들어있네, 여기에. 같이 유대관계는 된다고. 성향이 비슷하잖아. 애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다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르단 말이야. 틀림.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르단 말이야. 성향이 다르다. 궤도가 다르잖아. 안 맞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를 풀어가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풀어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하되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안.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방금 물었을 때 내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